건축 설비, 건축 법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비 61번 문제입니다. 원심식 펌프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원심식 펌프이긴 한데 다수의 임펠러가 케이싱 내에서 고속 회전하는 방식이다. 고속 회전을 하긴 하는데 일반 건물의 급수 공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볼류2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심식의 일종 고속 회전하는 펌프, 볼류2 펌프 되겠습니다. 62번 전압의 분류에서 접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 자, 이게 저압, 고압, 특고압의 그 기준이 1950년 우리가 6.25 사변을 거치고 나서 2021년까지인가 2년까지를 거의 70년 가까이를 사용하던 그 저압이나 특고압, 고압의 기준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쪽은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하는데, 그 저압의 범위가 원래 이 기출문제 나왔을 당시에는 다른 기준이었죠. 근데 직류가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CBT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게 저압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죠. 고압 같은 경우에는 교류는 1000V에서 7000V 사이고, 직류는 역시 마찬가지 1500에서 7000V. 7000V가 넘어가면 무조건 특고압. 특고압은 너무 쉬워서 거의 안 나오고요. 항상 저압 아니면 고압입니다. 자, 63번 갑니다. 4도씨의 물 800리터를 100도씨 가열하면 최적 팽창량을 구할 때 밀도도 주어져 있고 여러 개 주어져 있죠. 최적 팽창량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밀도죠. 밀도 이퀄 부피분의 질량, V분의 W. 여기에서 최적 팽창량, 최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I의 이 W를 구하는 건 둘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주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W라고 하는 게 이 중량은 동일하니까 Q1 곱하기 V1 이퀄 Q2 플러스 V2. 그 V2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요식하고의 비율. 여기에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V1 플러스 델타 V만 남겨놓고 로2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로2분의 로1 곱하기 V1.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적 팽창량. 얼마나 기존에서 얼마나 더 팽창을 했느냐. 추가 팽창량을 구하는 거니까 V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이 나온 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W 이퀄 Q1 로1 곱하기 V인데 로 곱하기 V 대신에 로1 V1 이퀄 로2 V2. 이거에서 V2가 이렇게 괄호로 바뀐다는 거. 그 괄호 안에 거면 따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V1이 이쪽으로 빼기가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이렇게 되죠. V1 곱하기 로2분의 로1이 되고 빼기 V1이 되는 거죠. 이 V1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럼 V1 같은 거 이렇게 묶고 얘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주어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팽창량 델타 V는 V1 원래 800리터였고요. 로트가 100도씨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4도씨일 때는 1로 가면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밀도가 여기가 로1, 여기가 로2죠. 두 번째 됐을 때 100도씨를 올렸을 때 로2분의 로1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식이긴 하지만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온 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냥 있는 걸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64번 갑니다.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4번 보시면 온수난방에 비해서 연료량이 크지 않습니다. 예열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이 서로 바뀌었을 때 얘기죠.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연료량이 크므로 예열시간이 길다. 그래서 예열시간은 복사난방, 온수난방, 증기난방. 근데 장단 순서는 이렇게 돼요. 길고 짧은 순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복사난방은 100이고요. 온수난방은 99고요. 증기난방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확 차이가 나죠. 얘네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별 의미가 없고 그저끼 난방은 무조건 예열 시간이 짧다, 온수 난방은 길다. 근데 이 복사 난방과 온수 난방이 예열 시간이 긴 공통점이 있지만 방열량 제어가 용이한 건 온수 난방만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그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65번 갑니다. 다음에 소방 설비 중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은 것. 소화 설비, 불을 끄는 거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여기도 소화 설비. 근데 얘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는, 도와주는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뭐 비상코테스 설비도 그렇고 그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소화 설비의 종류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 중 교류 전동기에 속하는 것. 자, 교류. 보통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류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직류는 직, 복, 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나옵니다. 다음 중 교류 전동기가 아닌 것 하면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이것처럼 교류 전동기를 고르라면 교류는 너무 암기하기 어려워. 그냥 직, 복, 분. 그래서 여기 직이 있고요, 복이 있고 분이 있고, 얘네들은 다 직류구나.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교류예요. 그런 식으로 얘네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교류는 그냥 눈길도 안 주셔도 됩니다. 거의 이거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아닌 걸 고르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직류 전동기는 딱 3개밖에 없어. 그래서 딱 직, 복, 분 요렇게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류를 찾아라 하면 이거 나머지가 답이고, 만약에 다음 중 교류 전동기가 아닌 것 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또 답입니다. 그래서 요 3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67번 갑니다. 온수 난방의 배관 계통에서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최적 증감을 흡수한다. 최적 증감을 흡수한다? 이게 우리 이상기체 반정식이라고 하는 PV 이퀄 nRT에서 나온 거죠. nRT. 그래서 온도가 변화가 되면 P하고 얘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P하고 V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얘가 오른쪽이 일정하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고. 그래서 압력하고 볼륨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변화가 되면 온도하고 최적하고만 보면 서로 비례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런데 그때 이러한 최적이 증가하는 걸 안 좋아. 그래? 그 흡수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팽창 탱크 되겠습니다. 팽창 탱크가 이 온도의 최적의 증감을 아예 막아주는 거, 흡수해버리는 거, 이걸 팽창 탱크 알아두시면 되고. 48번 갑니다. 습공기 선도상에서 별도의 수분 증감이 감소 없이 건고온도만 상승했다. 건고온도만 상승? 가열시켰다는 거죠. 가열시키면 변하지 않는 거, 절대습도는 절대 불변 말씀드렸죠. 단순 가열하는 거, 엔탈피, 비체적, 습고온도 다 올라갑니다. 대신에 절대속도는 절대불변. 한 가지 더요. 가열을 하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습도는 내려갑니다.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건고온도를 올렸을 때 상대습도는 반비례한다.